박인규 대구은행장이 오늘 주총에서 은행장에서는 물러나고 DGB 금융지주 회장으로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은행장 뽑을 때까지 변한 것은 없는 셈입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이 가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은 불성실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며 노동당국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진 가운데 지역의 가계대출이 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직 경찰이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해당 경찰을 직위에서 해제하고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간호사가 병원 행사에 동원돼 선정적인 춤을 추고 온갖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간호사들은 별로 달라진 게 없을 뿐 아니라 단체 교섭도 병원 측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병원 직원 설문조사입니다. 식사 시간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한다는 사람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이틀에 하루는 식사를 못한다는 응답도 10%입니다. 열의 7이 방광염이나 위염 같은 질병을 앓았고 21%는 근무를 하면서 극단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병원이 30분씩 휴식 시간을 주기 시작했지만 말뿐입니다. 병동에 누워있는 환자를 두고 저희가 환자를 지켜놓고 저 휴게 시간이라고 저희가 쉴 수는 없잖아요. 딱 잘라서 휴게 시간입니다. 이제 더 못 하겠습니다. 이렇지는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평균 4시간 정도 일을 더하지만 연장 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는다고 응답한 직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환자를 직접 대하는 인력은 혹사시키면서도 성직자 가족 직원에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반응이 절반입니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냥 알바처럼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정규직으로 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다 그런 분들 돌이켜보면 다 성직자 중심. 최근 3년간 병원이 주지 않은 임금은 30억 원에 육박하지만 최근 준 것은 10억 원입니다. 석 달 동안 의료원장이 단체 교섭에 나온 곳은 한 번뿐입니다. 행정지원실은 위임을 해서 어느 정도 노사와 협상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내가 나서서 다시 이제 협상 대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지. 노조는 결국 이대로 가다간 파업을 할 수도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처럼 대구 가톨릭대학병원의 근무 환경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20여 년 만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송명희 노조 분회장과 함께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이 90년대 중순까지 있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건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작년 11월에 저희 SNS를 통해서 간호사들에게 춤을 강요하는 등의 갑질 문화와 만삭의 임산부들에게 야간 근로를 시키는 저희 병원의 이야기가 알려졌고요. 이는 이제 병원의 행태를 보고 저희 직원들이 참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바꿔보자고 직원들의 힘을 모아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어떤 그런 그 간호사들의 선정적인 춤 그리고 임신하신 그 직원들의 야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고 난 뒤에 병원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사라졌습니까 이제? 네, 그때 당시 발생한 문제들은 현재는 개선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충분한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연장 근로로 시간의 수당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원들을 믿지 못하고 병원에서 부서장의 감시 책임하에 직원들을 감시하는 근태 관리 시스템을 변경하여
직원들의 분노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뭐 불거졌던 문제는 하나가 숙지자 또 새로운 문제가 더 드러난 어떤 그런 모습 같은데요. 네. 이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도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인 불법을 가장 먼저 시정을 해야 하고요. 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조속히 교섭을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의료원장이 책임을 지고 교섭에 참석을 해서 직접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 의료원장이 꼭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의료원장은 의료원의 총책임자이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런 의료원장이 교섭에 참석을 해서 교섭이 이루어져야지 직원들도 신뢰를 가지고 이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장은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에 꼭 참석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린 대구은행 주총에선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퇴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예상대로 박 행장은 은행장직에선 물러나겠지만 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새 은행장을 뽑을 때까지 실제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각종 문제로 지역사회에 염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리를 내려놓는 결단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도약과 은행의 안정을 위해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룹 회장직은 새로운 은행장이 선출되면 단계적으로 상반기 중에 거취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은행장에서 물러나도 은행 주인격인 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게 시민단체와 노조의 주장입니다.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게 정당합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피의자가 되게 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일반적 상식이잖아요.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대구은행은 법적인 처벌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사회적 상식과는 어긋나는. 소액주주 권한을 위임받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행장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사 재선임에도 반대했습니다. 각 안건이 처리될 때마다 발언권을 요청하고 찬반 토론을 주장했지만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지는 못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임원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임 행장을 뽑을 때까지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채용비리 수사 고리가 좁혀오는데도 지역 최대 기업 대구은행은 비리 고리를 끊으라는 시민사회단체와 노조 요구에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진 가운데 대구 경북 가계부채가 78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 말 대구 경북 지역의 가계대출 잔액이 77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42조 8천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소개팅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살 A순경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순경은 지난 6일 저녁 처음 만난 24살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다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순경이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B씨가 112에 신고했고 CCTV에 만취한 B씨를 부축해 데려가는 장면이 찍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김태일 영남대학교 교수가 홍덕률 대구대 총장과 김사열 경북대 교수에게 3자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김태일 교수는 3명 모두 대구에서 개혁적 지식인 운동을 했고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틀 전 김사열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어제 홍덕률 총장이 출마를 선언하자 단일화 대상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영덕의 한 야산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남성의 시신을 약초를 캐러 갔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덕경찰서는 지난해 11월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을 나간 뒤 실종 상태인 영덕군 5급 공무원 김모 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들이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이들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만큼 채용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2018 프로야구 개막전이 내일 전국 5개 구장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지난해 9위에 머문 삼성은 지난해 준우승팀 두산과 개막 2연전을 펼치게 됩니다. 상대팀 두산은 린드블럼이 선발로 나서고 삼성은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 투수인 윤성환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내일 낮 2시부터 이틀 연속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기 시작해 2018 삼성 라이온즈의 주요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과 인근 주민들의 질병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정밀 역학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 가운데 암 환자와 소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원전으로부터의 거리, 주거 형태, 개인별 특성 등을 반영해 조사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청회를 거쳐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오는 2020년부터 5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